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의 발제를 맡은 산악인 김창호입니다. 자, 길이 끝나는 곳에 서서라는 두 가지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등산은 본디 문명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높은 산을 오르려는 인간의 생명 현상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고귀한 의지이며 불굴의 인간 정신을 상징한다는 우리 산악인들의 행위 이념을 실천해 왔습니다. 유럽 알프스에서 카프카스에서 그다음 남미 안데스에서 특히 8,000m 고봉설산이 있는 히말라야에서 초등정과 신루트를 목표로 도전과 개척의 역사를 걸어온 그 본래의 뜻이 처음이며, 두 번째는 이들이 등반 무대로 삼은 이 히말라야나 고산이라는 곳이 눈사태와 폭풍설, 크레바스 같은 자연 조건 외에도 높이가 만들어내는 이 저기압, 그 다음에 저산소, 이런 극한 환경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의 알피니스트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매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레니엄 이후에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산악계가 알피니즘의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마치 막다른 길 벼랑 끝에 선, 이러한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히말라야 진출한 해가 1962년 박철암 대장님이 집 팔아서 첫 원정을 출정을 했습니다. 저희 한국은 늦게 히말라야에 진출했지만은 국제 산악계에서 급부상하는 이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등반 역사에서 산악인이 자연과 산을 대하는 태도 또한 많이 변화를 했는데요. 초등정을 목표로 하는 우리 황금시대, 이때는 산은 단지 정복되어져야 할 객체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루트를 하는 고벽 등반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산악인 자체의 자아 실현을 위한 하나의 플레이그라운드, 대상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과 산은 공존해야 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산악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자연과의 공존은 이번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오늘 패널 5명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산악계의 히말라야 등반 사학 신루트 개척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어서 최근에 세계 산악계에서 신루트 등반, 미등정봉, 또 뭐 동계 알파인 등 이런 세계 산악계의 이 등반 흐름은 어떤 건지 베이사님과 또 김 대장님 연이어서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회자가 주신 대로 국제산악연맹에서 2010년부터 집행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산악연맹에서 2009년부터 사무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산악연맹이나 해외 산악계의 이런 정보와 밀접하게 항상 관련이 돼 있고 합니다. 오랜 동안 이제 아까 김창호 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8,000m 이제 고봉 등반의 시대를 다 마치고 이제 개인적인 등반의 시대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제산악연맹에서는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이제 뭐 속도 등반이나 이제 알파인 또 거벽 등반으로 이름을 날렸던 스위스의 율리스텍이 늪체 등반하다가 추락사한 게 있고요. 난가파르밭 동계 등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7월 달에 여기 이 자리에 릭 리츠웨이 미국인 최초로 1978년도에 K2 무산소 등정을 했는데, 올해 이제 미국인 최초로 또 여성 등반가 바네사 오브라이언이 K2를 등정했고요.
네, 각국에서 지금은 이제 뭐 새로운 실루트를 등정하거나 개척하거나 이런 시도하는 그런 분야보다는 조금 더 이제 6,000이나 7,000m급의 좀 더 어려운 등반 그런 데를 구성을 해서 등반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오늘 뭐 산악인뿐만 아니라 저 뒤쪽에 일반 관객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신루트라는 게 도대체 어떤 용어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정상까지 자신의 길을 3분의 2 이상을 이렇게 개척을 했을 때는 뉴 루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루트를 하고 3분의 1 이상을 개척을 하면은 그 베리언트 루트에서 변형 신루트, 변형 루트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세계 초등봉은 내 길을 가는 거니까 그것도 신루트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는 링크 사르라는 봉우리는 그 영국의 조나단 그리피스와 앤디 하우스맨이라는 2인조가 이분들 미쳤어요. 이 봉우리를 이제 2015년에 등정을 하는데 그 전에 매년 2012, 13, 14, 15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도에서 파키스탄 카라코람에 있는 링크사르 서봉을 이렇게 등정을 합니다. 저 왼쪽 빨간 선이 등반 루트이고 이제 파란 선이 하산 루트고 더 뒤쪽에 있는 뾰족한 바위 봉우리가 주봉입니다. 그래서 저까지는 그 횡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자,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I can't keep myself away from it, but it's been such a focus of my life for the last 4 years, this mountain. I think what makes Lingsar such an incredible peak to climb is it's just such a big puzzle. It's just a really gnarly mountain, Lingsar. You know, there's no obvious route up to the main summit. And every partner I've been with has been absolutely destroyed by this mountain. I've been with some really strong partners. Every year that I come back, I feel like it's going to be the year, but every year has been a crushing disappointment so far. What's that to say? Not much. We worked. What a hell of a day. I don't think I've ever pushed myself mentally and physically that hard. Ah! Little snow through the night. Less than ideal. But, you know, that's why it's called alpinism. Yeah, we got some serious snow now, huh? But we kept climbing on, and it was definitely harder than I've ever pushed myself, and I wouldn't have done it if it hadn't been my third time. If it was my first time, I would have just instantly sacked it off as soon as the weather arrived. But I kept pushing every day with Kevin, like, really keen to top out. But it was really scary. I think we got pretty lucky. And I don't know what, it's uncomfortable and cold. And we're pretty reluctant to leave this shitty bivvy spot just because it's going to be another really long, horrible, miserable day. Challenge, I think, in alpinism is the mental game. It's not just the physical game, because often you'll be completely depleted, but your brain keeps forcing you on. And it's also the puzzle of working out what's ahead of you, how to negotiate the terrain safely and make good decisions. You know, that's why alpinism is a really interesting sport, I think. It's a real mental game. It's just, that's the whole thing about Linksar. It's just everything's so worrying about it. Such an unknown. We don't know if it's going to be straightforward. It might take us 1 day to get across. It could shut us down. We could be on it for 3 days. That's the cool thing. We just don't know. John's had 3 previous attempts on it. One of them with myself, and you know he's managed to get to just about the top of the North Face. But yeah, that's just a fraction of the puzzle. How's it going, John? Yeah, not amazingly, actually.
there's just so many more factors involved with out here than there is back in the Alps. Jesus Christ. But the hardest bit is just putting it all together, I think. I feel very lucky to be able to be in this position to see this and appreciate it. Looking good, man. West Summit. Trying to now looking out on the main summit first time on this ridge. Oh, I'm so happy. View I've been dreaming of for like 3 years now. 늘 보면 참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산에를 다니고 또 옆에 있는 김 기자나 또 김 대장님하고도 많이 다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산에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게 방송을 하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원정대의 기록을 위해서.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원정을 가면 해외로 등반을 가게 되면 여러 그 대원들의 그 맡은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식량이라든가 장비, 뭐 회계, 뭐 여러 가지요. 그 중에서도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촬영자는 등반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흔히 우리가 그 볼 때 그들보다 앞서서 원정대보다 앞서 찍기도 하고 또 뒤에서도 찍기도 하는데 그러면 촬영자가 더 뭐 등반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기록이나 촬영도 원정 대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또 등반하기 전에 많은 부분을 특히 원정 대장과 또 대원들과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양해를 얻고 구성된 안에서 움직이고 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김창호 대장도 14자 무산소 마지막 제가 동행을 했는데 그때도 많은 부분을 제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물론 등반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우리가 미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이 있고 하지만 때로는 분명히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그거는 어떻게 제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한 한 현장을 많이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밀진 감독하고 2013년에 From Zero to 8848이라는 그 슬로건으로 저희가 인도양 해발 0m에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뭐 카약 타고 자전거 타고 그 무산소 등정을 했는데요. 1977년 우리 고상돈 선배님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셨고 그 후에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 산악인이 133명이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하셨는데 이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처음 등정을 했습니다. 저하고 서성호 대원이. 근데 그날 등정을 하고 마지막 캠프 사우스골에 내려와서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우리 대원이 저한테 왔습니다. 형, 성호가 이상해요. 그래서 저 바로 옆 텐트에 있었는데 제가 가서 성호를 이미 안았을 때에는 체온이 10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이 기록자로서의 영화 감독인 이밀진 감독이 저한테 이렇게 안고 있는데 물었습니다. 찍어도 되냐고. 제가 욕을 패대기를 했습니다. 찍지 말라고. 그래서 그 기록자로서의 어떤 그 부분을 어느까지 남겨야 되느냐. 제가 어떤 그 언론사 기자분은 크레바스에 빠졌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지지 말고 사진부터 찍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 왔지만은 그 후에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서성호 기념 영화를 만드는데 그 장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 영화 감독으로서 프로는 그 부분은 원정 대장의 말을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석에서 뭐 이런 얘기 종종 했었는데요. 두 분 이런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인 아주 그 기조에 심조에 있는 얘기라서 저도 함부로 뭐 물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이 자리 빌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실은 이 미친 듯이 등반을 해야지 그게 등반이지만, 그게 만약에 적정선을 벗어나면 또 비난을 감수하고 비난을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뭐 김창호 대장도 지금은 이렇게 청담동에서 뭐 헤어커트도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제가 아주 저번에 청송에 가면서 찡한 얘기를 들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인가 후배의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축의금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 갔다, 그런 얘기를 꺼내던데요. 불과 10년 전에는 파키스탄에 빙하에서 몇 년 동안 혼자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그 얘기는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진짠가 싶을 정도였는데, 하여튼 미친 듯이 등반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와, 또 뭔가 분명히 이제 한국 사람도 분명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미친 듯이 등반하다가 또 뭐 좋지 않은 얘기를 또 그놈은 좀 이상한 놈이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김 대장님의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다니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참 잘 직장을 잡아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산에를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산에를 떠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히말라야 아들로 가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펑펑 우시면서 그놈의 산은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가 내가 만약 이 애미가 시켜서 너를 그 히말라야 춥고 배고픈데 보냈다면 너는 김씨 집안의 호적을 봤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저는 그 히말라야로 떠나서 그 5년간 카라코람 산맥을 탐사를 했습니다. 제가 갔던 데는 사실 공명심보다는 우리나라에 이 신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등반을 굉장히 잘하면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나라를 일단 잘 알아야 됩니다. 인문학적인 소양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은 현지인을 만나야 되고 현지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원정대원들은 반드시 그 나라의 신화나 이런 역사책을 읽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이 그 히말라야를 정말 많은 업적을 했지만은 히말라야에 대한 기본 연구가 아직 만족스러울 만큼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조나단 같은 저런 산을 찾아야 되고, 저런 산에서 좋은 길을 개척할 라인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혼자 굶으면서 그 야크통에다 밥 해먹어서 5년을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 한국이 카라코람 산맥에서의 충족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그러한 자료를 가져야 우리가 세계적인 등반을 할 수 있고 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산악인들이 어깨를 겨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 히말라야 진출 원정대의 거의 90%가 저한테서 자료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등반을 해서 작년부터 코리안 웨이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서 강가푸르나가 원정대가 한국의 첫 히말라야에 진출하고 난 55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황금 비켈상이라는 걸 프랑스에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느냐.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뒤에 신불산을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심장이 뜁니까? 아니면은 그냥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인 능력보다 더 높고 더 어렵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것,
불가능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여야 심장이 뛰고 술 먹던 것도 줄이고 담배도 끊고 내일 아침에 술 취해가지고 새벽 4시에 달려서 나는 저 산을 반드시 올라가야 돼. 우리 조나단 그리피스처럼 4번 연장도 똑같은데 왜 가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자기가 꿈꾸던 그러한 위대한 등반을 하는 그 첫 번째가 미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러면 저는 이 얘기는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니체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신루트를 하고 미친 듯이 가는 거는 되돌아와서 제 삶이 더 충족하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아주 소박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당당하게 내일을 살 거야라는 그런 삶의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국 산악인의 신루트 개척한 7개 원정대를 일단 또 소개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개 원정대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1997년 한국산악회입니다. 한국산악회는 저희 나라의 단체로서는 그 일제 강점기 후에 진단학회 후 2번째 단체로 이렇게 등록이 된 그런 단체입니다. 한국산악회가 우리나라의 그 신루트 역사를 가장 많이 끌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가셔브롬 사봉이라는 7,900, 8,000m에 가까운 이 봉우리에 저 길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정을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알피니스트라는 이 산악 매거진에서 어떻게 논평을 했냐면요.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자마이카 봅슬레이 팀, 그 훌러링 팀을 비유를 하면서, 근데 이런 비유는 아주 잘했다는 것도 있고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의미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발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이제 분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상은 우리가 이제 영화제니까 영상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박준기 감독이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라는 그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2002년에는 한국도로공사 산악팀이 그 처음으로 실업 산악팀이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헌 등반대장과 강영용 그 2명이 그 시샤팡마 남벽에 그 새로운 루트를 개척을 했고, 이것은 한국이 8,000m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첫 번째 루트로 평가를 받았고, 이 등정자 2명은 아쉽게도 박정헌 등반대장은 그 후에 2000년 촐라체 북벽에서 우리 드라마 됐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몸에 상해를 입었고요. 강연용 그때 등정자는 2010년에 마나술루 등반 중에 또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지금 8,000m 13자를 하고 있는 김미곤 대장도 그때 발가락을 수술하는 그러한 이러한 신루트를 개척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 등반 대장이나 등반 대원들이 겪어야 되고 감내를 해야 되는 그 위험성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 과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 첫 번째 딸이 태어난 며칠 후에 히말라야로 떠나서 지금은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못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2008년에 익스트림 라이드라는 등산학교 팀이 인도에 있는 메루 피크입니다. 이 메루라는 용어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미사입니다. 수메를 할 때 그 뜻입니다. 인도에 굉장히 저런 그 가파른 벽이 있고 저 대암벽을 매일 한 50m씩 100m씩 올라가서 신루트를 개척해서 이 등반이 우리나라 산악계에서 가장 고난이도로 대암벽을 개척한 루트로 평가되고, 이 산은 저 오른쪽에 뾰족한 산이
여기 영화제 작년에 오셨던 저작년에 오셨던 분은 기억을 하십니다. 짐 이친하고 콘라드 앵커가 샥스핀이라는 산을 등정을 하고 영화를 만드는 게 그 오른쪽 빨간 선에 있는 봉우리라서 우리한테 더욱 그 의미가 깊습니다. 다음 보시죠. 박영석 또 하나의 우리 신루트 그룹이 있는데 이 팀은 우리가 평소에 박영석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영석 대장을 위시한 아주 뛰어난 등반가들의 집단이었습니다. 박영석 대장은 14자를 하고 그 코리안 루트라는 걸 히말라야의 로체 남벽, 안나푸르나 남벽 그리고 이 보시는 에베레스트 남서벽 그 길을 내는 겁니다. 한국인의 길을. 그래서 그 세 번의 시도 끝에 세계 최고봉에 처음으로 코리안 루트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두 번째 목표였던 2011년 안나푸르나 남벽에서 같이 등장했던 박영석, 신동민, 강기석 이 세 명의 우리 선배이자 후배는 집으로 못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스판틱이라는 이 골든 필라라고 부릅니다. 이 북릉을요. 저기를 우리 김영일 대장과 세 명이 그 알파인 스타일로 등정했다 이렇게 저기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7,000m에서 등정한 알파인 스타일의 첫 번째 등반입니다. 저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용어는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에 상반되는 용어 개념이 극지법인데 폴라 메서드. 그 우리가 남극 가고 북극 갈 때 사용했던 그 등반 방식입니다. 그거는 군대식 보급 물자처럼 캠프 1에서 캠프 2, 캠프 3, 베이스 캠프 내려와서 쉬다가 다시 정상 등정 공격을 하고 이러한 스타일인데 이 알파인 스타일은 뭐냐면은 베이스 캠프에서 먹을 거, 잠잘 거, 촬영할 장비를 내 배낭에 탁 싸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떠나면은 등반이 중지될 때까지 되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고정 러프를 쓰지 않고 고정 그 캠프를 치지 않고 산소를 쓰지 않고 셀파 우리 짐주다 주는 고소 셀파나 고소 포터 이런 분들을 고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의 힘으로 등정하는 이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알파인 스타일이 어떻게 되죠?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극복하는 이 알파인 스타일은 등반의 한 방식이지만은 세계 산악계에서 상당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등반이라 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 이 등반을 김영일 대장이 처음으로 해냈습니다. 근데 저러한 김영일 대장도 저러한 루트를 계속 목표를 가지고 추구를 합니다. 그 가시보름 오봉의 그 미등정봉을 가고 잔우 동벽을 친루트를 가다가 그 후에 우리 박정은 대장이 사고가 났던 그 촐라체 북벽에서 장지명 우리 후배와 함께 못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이밀진 감독이 동행을 해서 그 영상이 방송으로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자, 저는 8,000m 14자를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은퇴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저는 8,000m 14자를 한 후에도 손가락, 발가락, 몸이 아주 건재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석 대장이, 김영일 대장이 했던 히말라야에 못 오르고 미등정봉과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저런 거벽에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서 그 코리안 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프로젝트를 5년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네팔에 있는 강가 푸르나이고 높이가 7,000m입니다. 그 왜 7,000m이냐? 8,000m를 가면 더 높게 평가를 할 텐데 이미 이러한 새로운 길을 창의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은 10분짜리 단편 영화나 1시간 30분짜리 장편 영화나 영화의 예술성의 가치는 같다고 평가하는 저희 최성문, 박정용 이렇게 3명이서 일주일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일주일간 굶었습니다. 왜? 짐이 가벼워야 빨리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는 절벽이라서. 그리고 잠은 지금 우리 패널분들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서 잤습니다. 텐트 칠 데가 없는 저런 B3 이렇게 해놓은 데는 그냥 앉아서 밤새도록 자시면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 굶고 등반을 한 결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첫 국제상을 받게 됐고요. 그 영상을 한국인의 했던 그 영상을 한 2분 30초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피크 4880m 정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태하고 찬양하고가 먼저 bin정을 했고 우리가 제일 등했습니다. 좋네요.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성훈이야, 이제 7일 동안 7일 중에 3일 왔네.
저희가 이제 21세기 왔을 때 왜 그러면은 알피니즘 히말라야를 가는 이러한 게 많이 분위기가 식었느냐라는 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산악인들은 고도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프스에서 히말라야로 6,000m에서 8,000m로 올라가고 이제 지구상에 8,000m 이상은 없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산들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가 가야 될 걸 잃어버린 그 하나가 있습니다. 달에 가면은 3만 미터 봉우리가 있던데 우주시대 가면 거기 가는 산악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런 험난하고 고난한 그 위험한 활동을 우리 어머니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걸 더 이상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산악 영화 지금 나와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볼더링, 작은 봉우리에서 차로 쉽게 접근을 해서 아주 인터레스트하고 아주 엔조이할 수 있는 이러한 걸 더 흥미 있는 쪽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갔다라는 이런 두 번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김영주 기자가 얘기했던 이 아웃도어 업체 및 이러함과의 연관성인데 그 산악인들도 산에를 가려면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조달의 어려운 점, 그래서 우리 대한산악연맹이나 다른 한국산악회에서는 해외 원종 보조비라는 것을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줄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이제 한 가지는 그렇더라도 우리 젊은 산악인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등반에 대한 노하우나 힐바넬라에 대한 그러한 걸 직접 등반을 같이 하면서 전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원정대이고 올해 봄에 다녀왔습니다. 이 원정대의 목표는 코리안 웨이라는 걸 인도에서 그 루트를 개척해서 붙이되 20대 초반에 청소년 산악인을 데려가서 같이 해서 이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등반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상은 항상 현실에 들어오면은 벽에 부딪힙니다. 왜? 아주 뛰어난 등반가가 이 루트를 개척하기에도 숨이 헐떡거리는데 초보자가 가지고 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을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출국 전날 제가 각 3명의 대학생들, 어머니, 부모님,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하게. 근데 저 중간에 매달려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대원들을 집까지 못 데려가면 어떡할까라는 게 제일 큰 목. 이제 코리안 웨이 저기 개척하는 것은 아무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데리고 내려가느냐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등반을 잘 마치고 잘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각 분야의 분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신루트나 등반적인 것보다 이제 미래 얘기와 지금 얘기를 같이 좀 섞어서 하고 싶은데요. 저런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등반가들의 그런 기록들, 신루트 개척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제대로 해외에 알려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 알려지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2009년에 저희가 이제 알파인 뉴스라는 영문판 한국 등반의 이런 그 원정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의 잣대로 우리가 평가해서 좀 알리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이전에는 거의 우리의 원정 등반이나 해외 고산 등반이 우리가 평가된 우리 그 등반을 평가해서 기록을 남긴 게 아니라 거의 외국의 알파인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이나 외국의 잡지에서 외국 등반대가 한국 등반대의 그런 어떤 행위들을 보고 거기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몇 가지들만 혹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잣대로 그런 식으로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등반을
제대로 기록을 해서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코리안 알파인 뉴스의 탄생이 됐었고요. 그게 이제 9호까지 나오면서 매번 해마다 국제연맹 총회나 이런 때 항상 들고 다녀서 다 일일이 나눠주고 읽어봐라,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접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악인들이 잘 아는 뭐 더그 스코트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책자를 보면서 이제서야 이제 한국의 등반가들이 비지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비지, but good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등반을 그들한테 알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상황들을 파악하게 된 거죠. 또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에 또 이렇게 실리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 그런 것들이 이런 기록과 또 산악 영화, 울주 산악영화제처럼, 세계 산악영화제처럼 우리의 기록들이 어떤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것들을 좀 알리고, 그러면서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많은 그 지난 우리 뭐 신루트 개척이나 정말 뛰어났던 그 산악 선후배들이 이렇게 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국제산악연맹의 이제 그 윤리 강령의 1호에 보면은 그 등반이나 이런 클라이밍의 모든 그 행위는 등반가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만 그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사회적인 뭐 이슈가 되고 뭐 어떤 단체에다가 뭔가를 뭐 소송하거나 이러지 않고, 등반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등반가의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김창호 대장이 아까 얘기하듯이 최대한 그 지역이나 등반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만 그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지는데도 더 떳떳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이제 독일 산악연맹 같은 거를 좀 예를 들고 싶은데, 독일 산악연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요. 한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산을 좀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라는 개인적인 그 실천 방향으로 뭐 원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자주 가던 원정을 좀 2번, 5년에 매년 가던 거를 뭐 2년에 한 번 간다든가 3년에 한 번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집약적으로 성공 가능한 것 쪽으로 또 더 공부해서, 그러면서도 많은 쓰레기나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참 많은 시사를 하는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미래를 어떤 것들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루트나 어떤 무산소로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많이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거든요. 그 같은 길이지만 산소를 쓰지 않는다. 또는 6,000, 7,000m대의 자기만의 그 도화지에 자기 루트를 그리는 그런 행위는 누구도 해보지 않은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영역이거든요. 그 산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를까? 그 다음에 자기만의 루트를 가볼까? 그건 자기도 아직 모르는 길인데 그렇게 지평을 넓혀가는 거죠. 저는 산이 히말라야가 주는 거에 과연 선물이 있다면, 인간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면 그런 새로운 루트를 오름으로써 자기가 몰랐던 자기를 발견하는, 그것이 비록 희망적이지 않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 저는 그거에 대한 굉장한 그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면, 또 우리 산악 영화의 미래가 있다면, 고단한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스스로의 인간의 가장 저변에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 저는 미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이런 뭐 토크나 그런 노라고 얘기한 거는, 산악인은 탐험가는 말 많이 하면은 집에 못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좋은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산악계의 미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는 행위도 굉장히, 저런 진루트나 초등정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문화다. 왜냐, 저희가 저렇게 미친 듯이 갔다 온 그런 활동의 모습을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앞에서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작품 속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